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부터 진짜 본격적인 이론 시작입니다. 요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전 시간까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했던 거고, 자 이제 본격적인 회계의 시작. 여러분 교재 21조. 제목은 회계의 순환 과정이죠. 회계의 순환 과정. 그 중에 회계의 순환 과정이 제 1절부터인데. 회계는 거래의 발생, 거래가 뭔지 아직 안 했죠. 어쨌든 거래의 발생으로부터 재무보고서, 재무제표가 작성될 때까지의 매년 반복적인 과정, 순환되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경영자, 즉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책임자가 경영자고요. 정보 이용자의 정보 전달이 매년 반복되는 거, 이런 것들을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데 뭐 시험에 나오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일단 들어보세요. 그 다음 2번 순환 과정 절차 그림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할 게 거래부터입니다. 근데 거래가 뭐지? 잠시 기다리세요. 거래의 발생, 그럼 거래가 발생하면 그걸 분석해서 분계를 합니다. 분계장에. 그리고 총계정원장에 전기를 합니다. 근데 뭐지? 아직 모르겠죠. 넘어가요. 잠시 후에 분계 그리고 전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시산표, 재고조사표, 정산표에서 장부를 마감하고 결산이 끝나면 재무보고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보고하는 과정이 매년 반복돼요. 쉽게 1년 단위라고 하면 1년 단위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 이 순환과정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출발이 거래부터잖아요. 그래서 제2절이 거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거래 바로 밑에 거기 기출문제 표시가 엄청 뻐글뻐글하죠.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거짓말 조금 못하면 거의 매 시험 나옵니다. 매 시험 이 거래에 대해서 거래가 뜻이 뭐냐, 거래가 회계상 거래의 개념이 뭔지, 거래의 종류가 어쩌고, 거래의 분석 어쩌고 해서 어쨌든 이 거래는 매 시험 거기 보다시피 91에 90회 이렇게 써 있잖아요. 물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나올 때도 엄청 많은 거죠. 이 정도는. 그 여기 써 있는 건 이론 문제만. 우리 실기 시험에 시험 보러 가면 객관식 15개 나오는데 그 1년에 6번이니까 1년에 15개씩 6번이면 90문제. 1년에 90문제 나와요. 근데 90문제 중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어쨌든. 이제 90문제 중이 아니구나. 5년치니까 9, 5, 45, 450문제 중에 이만큼 나왔어요. 너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다 이거지. 자, 이제 지금부터 거래 들어갑니다. 갈 것자 올래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돈이나 물건이나 문서나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 갔다 하는 게 거래입니다. 즉 우리 회계는 누가 한다고 그랬죠? 누가 먹으시오? 기업이, 회사가 한댔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 회사 대 회사로 돈이 왔다 갔다 하거나 물건이 왔다 갔다 하거나 문서가 왔다 갔다 하거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거래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상식적인 거래, 일상적인 거래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회계상 거래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여기까지가 일상적인 거래고 여기까지가 회계상 거래입니다. 좀 달라요. 그래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또는 금전대차, 돈이 왔다 갔다 하거나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계약했다, 주문했다, 물건을 보관했다, 종업원을 채용했다, 이런 것들도 일상적으로는 거래죠. 계약서 썼다, 거래잖아요. 주문했어, 거래잖아요. 채용 계약, 근로계약, 그래서 저기 종업원 채용했어, 이것도 거래죠. 기업의 중요한 경영활동, 거래입니다. 그런데 회계에서는 거래가 아니라고 그래요. 또 화재, 불났다, 도난당했다, 파손, 분실했다, 불난 거 보고 거래, 거래래.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불난 거 보고 거래라고 그래요? 안 하지. 교통사고 났어. 차가 막 오중 충돌 나가지고 길가에 막 쓰러져 있고 막 연기 솟아오르고 영화같이. 어제는 그랬어요. 그거 보고 저기 거래했다 라고 안 하죠. 일상적으로는 화재, 도난, 파손당한 거 아니면 사고 난 거, 교통사고 난 거 이런 걸 보고 거래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회계에서는 거래래. 다르죠. 그래서 회계상 거래, 즉 여기서 말하는 건 거래가 회계상이죠. 그래서 회계상 거래란 상품을 사고 팔거나 돈을 주고받는 것과 같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사건을 거래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회계에서는 반드시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이 생기면 거래입니다. 다시 불났어요. 불이 나면 불이 나는 순간 재산에 피해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으로는 불난 거 보고 거래라고 안 하잖아요. 소방차 가는데 저기 거래하러 가는구나 라고 안 하죠. 그러나 회계에서는 거래란 말이죠. 반대로 계약했다, 주문했다, 계약서에 도장 꽝꽝 찍었다고 재산이 변하냐? 아니죠. 재산 안 변했죠.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 재산이 변하냐? 안 변해요. 그러니까 회계상 거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회계상 거래와 일상적 거래가 약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를 들어 화재, 도난, 파손 이런 건 회계상 거래이지만 일상적 거래가 아니고, 계약, 주문, 보관, 약속, 채용 이런 건 일상적 거래지만 회계에서는 거래가 아닌 거죠. 시험에 이런 게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 그래가지고 계약, 주문, 보관, 약속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회계상 거래는 반드시 뭐라고요? 자산부채 자본의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자산부채 자본의 변화가 생겨야 거래다.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부에 여러분 그 22쪽에 보면 회계상 거래와 아닌 거 구분해 놓은 거 있죠. 거기 담보라는 것도 있을 거야. 그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 중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거래이익 요소. 자, 우리 회계 첫날, 회계 첫 시간에 우리 해야 될 그 회계와 북이라는 게 있었고 복식북이라는 게 있었었는데 기억나요? 거기에 복식북이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었다. 기억납니까? 자, 어쨌든 결론은 일정한 원리 원칙. 그 중에 지금 이게 거래이익 요소. 여기는 별표를 9,999만 개 같은 별표 3개 쳐놓으시고요. 머릿속에 새겨 넣으세요. 머릿속에 팍 새겨 놓으세요. 뭐지? 근데요, 잠깐 전 시간까지 했던 게 재무상태표, 자산은 차변에 적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적자 이런 얘기 있었고, 또 경영성과 손익계산서 할 때 수익은 대변에 적고 비용은 차변에 적자 이런 얘기 했었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회계의 대전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원래 차변이잖아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있는데 자산은 원래가 차변이잖아요. 자산은 원래 차변에 적기로 했지. 그럼 예를 들어서 숫자로 3 쓰면 이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얘기 안 해도 플러스죠. 얘기 안 해도.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를 반드시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플러스는 플러스라는 말을 안 붙여도 되죠. 그죠? 플러스는 안 붙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원래 자산이 차변이다. 바꿔 말하면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마찬가지로 부채는 대변이면 부채의 증가는 대변입니다. 자산일 때는 증가를 차변해, 부채일 때는 증가를 대변해. 자산은 차변, 부채는 대변이라고 우리가 수백 년까지는 아니어도 100여 년 이상을 이렇게 해왔어. 그러니까 우리 회계에서는 자산이다. 그럼 증가를 차변에 적고 감소를 대변에 적어요. 우리 회계학에는 차변과 대변밖에 없잖아요. 차변과 대변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T계정 그리고 여기다 위에다 현금이라고 쓰면 우리는 현금 계정이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만약에 오늘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왔어. 그럼 차변에 적어야 되냐? 대변에 적어야 되냐? 그때 바로 이걸 보고 적는 거예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감소는 대변이라며. 그 현금은 자산이잖아요. 그럼 증가가 차변이고 감소가 대변이에요. 아하, 현금 1,000만 원 들어왔으면 차변에 적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적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근데 오늘 지금 현금 300만 원 썼어. 그럼 돈 나갔잖아요.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거지. 아하, 그럼 감소한 건 대변에 적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숫자만 써 있어도 우리 눈에는 차변 쪽에 있는 건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대변 쪽에 있는 건 돈이 나갔다는 얘기구나라고 이제 우리는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원리가 바로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부채일 때는 반대로 증가가 대변, 감소가 차변. 왜? 부채는 원래가 대변이라며. 자본도 대변,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수익, 비용, 수익은 대변, 비용은 차변이라며요. 수익 발생 대변, 비용 발생 차변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엄청난 원리, 아까 별표 9,999억 개 같은 별표 3개 치라고 그랬지만 어쨌든 결론은 자산은 차변, 부채 대변, 비용 차변, 수익 대변, 그거랑 별다른 점이 없어요. 어쨌든 이거 머릿속에 새겨 넣으시고요. 그리고 이따 하겠지만 이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는 항상 차변 요소 4개 중에 하나 이상과 대변 중에 4개 이상 중에 하나 이상이 반드시 결합되어서 같이 나옵니다. 그게 거래의 이중성인데 그 3번에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뭔 소린가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거래 이중성 나오죠?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항상 결합된다. 차변끼리 또는 대변끼리만 나오는 건 있을 수 없다.
차변끼리 대변끼리 차변만 나오거나 대변만 나오는 건 없어요. 반드시 차변 쪽에도 나오고 대변 쪽에도 나오게 돼 있어요. 나중에 합시다. 대차평균의 원리도 잠시 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넘어가죠. 거래의 종류 여러분 교재 23쪽 맨 위에 뭐라 막 써 있죠? 몰라. 넘어가요. 계정 기록 계산 정리하는 단위 장부에다 기록 계산하는 단위 계정 영어로는 어카운트 줄여서 AC 회계학이 영어로 뭐랬죠? 어카운트 ing 어카우닝 혹시 음식점 같은데 뭐 카페 같은데 갔을 때 계산대 위에 어카운트라고 써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ACCOUNT 그런데 가끔 있어요. 위에다가 어카운트라고 써 있어요. 거긴 계산대라는 얘기거든. 계산한다. 기록 계산하는 단위 줄여서 AC. 나중에 제가 AC 쓰면 계정으로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교재 23쪽입니다. 계정. 그 거래 발생에 따라 자산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과 비용으로 각 항목별로 현금, 예금, 상품, 건물, 이자, 임대료, 임차료, 이자 비용 뭐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증감 변화를 장부에 기록 계산하는 단위 그게 바로 계정입니다. 그 크게 나눠서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는 재무상태표 계정, 손익계산서에 기록되는 손익계산서 계정. 얼추 그냥 보면 아실걸요.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계정 기입 방법. 자산일 때는 증가가 차변, 감소가 되변. 방금 전에 본 것 같은데? 그쵸? 22쪽에 나오는 그 거래입 판료서 그림이잖아요. 부채일 때는 증가가 되변, 감소가 차변. 자본, 증가 대변, 감소 차변. 사실 이거 필요 없는 거지. 22쪽에 있는 거래입 판료서를 머릿속에 심어 놓으면 이건 볼 필요 없어요. 수익 발생 대변, 비용 발생 차변. 근데 수익의 소멸도 있을 수 있고 비용의 소멸도 있을 수 있는데 가로쳐 놨죠. 거의 안 나온죠. 그러니까 원래는 수익의 소멸, 비용의 소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익과 비용은 발생이라는 말만 씁니다. 소멸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거래입 판료소. 거래의 10요소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냥 보통은 거래의 8요소로 합니다. 그 다음 대차평균의 원리 아까 나온 거 또 나왔네. 아까 나왔잖아요. 22쪽 4번에도 있는데 24쪽에도 또 나와 있네. 왜 나왔지? 넘어가요. 뭐 그런가 보다 하시고. 그리고 교재 24쪽. 교재 24쪽에 보면 위에 그림 있죠. 자산일 때는 자산일 때는 이렇게 있잖아요. 만약에 자산 계정이라면 증가가 차변이고 감소가 대변이다. 그럼 요만큼이 나머지 잔액이다 이런 거죠. 증가, 감소. 100억 증가했다가 70억이 감소되면 현재 30억 남아있다 이거잖아요. 요거를 차변 잔액이라고 그래요. 차변에 요만큼 잘라내도 요만큼 남잖아요. 어느 변에? 차변에. 이걸 차변 잔액이라고 그래요. 뭐 그런 식인데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일단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대차평균 원리가 또 나왔나? 좀 이따 보시고 넘어가요. 자, 분계. 여러분 24쪽에 분계. 뭔 소리지? 모르겠어. 넘어가요. 그리고 분계장 이런 거 넘어가 일단. 여러분 교재 보시니까 24쪽에 4절에 1번 의, 그 다음에 2번에 분계 방법, 그리고 넘어가서 25페이지 분계장 이런 게 있네. 넘어가요. 그 다음 이제 자 26쪽입니다. 26쪽에 예제가 있는데 바로 이 예제 요거 26쪽에 딱 한 페이지 있죠. 그 한 페이지가 정말 누가 만들었나 정말 중요한 예제입니다. 누가 만들었나 몰라도 되게 중요한 문제고 엄청나게 논리적이고 요것만 마스터하면 우리 회계원리 마스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뼈대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예제 1번에다가 별표 9,999억 개 같은 별표 3개 쳐놓으시고 요 한 페이지를 완벽하게 마스터하시면 됩니다. 물론 거기 다 써있죠. 이제 1번 그 거래 내용에 보면 1번부터 밑에 11번까지 나오고 그 중간쯤에 결합관계라는 거랑 분계라는 걸 쫙 답도 써있고 맨 끝에 거래의 종류에서 뭐 교환거래니 뭐 무슨 거래니 막 어쨌든 써있잖아요. 그게 뭔 소린가를 지금부터 이제 제가 써가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째려 보세요. 정말 중요한 예제입니다. 자, 1번 현금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했대요. 자, 우리가 전 시간에 2강하고 3강의 자산부채 자본 계정 과목, 3강의 수익 비용 계정 과목을 신나게 했잖아요. 신났죠? 네, 신나게 했는데 거기 나오는 계정 과목이 눈에 보이면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체크하세요. 현금을 출자했대. 출자가 뭔 말이지? 출자. 자, 우리 회계는 누가 한다고 그랬슈? 기업이 안 됐지. 기업 실체. 그죠?
근데 회사를 처음 차리려면 누군가가 돈을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주가, 사장이. 기업주가 회사를 차리기 위해서 돈을 대는 게 바로 출자. 출자, 자금, 돈을 대는 거죠. 누군가가 돈을 대야 회사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주 입장에서는 출자를 하게 되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회계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회계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기업이 한다고 그랬지. 그럼 출자라는 단어를 잘 보면 기업주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는 거죠. 날출자야. 나가는 거지.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거지. 회계는 누가 한다 했어요? 기업이. 그럼 현금을 출자해요 그러면 글자로 볼 때는 돈이 나가는 것 같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돈이 들어오는 거지요.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야. 자산 증가 어느 변이죠? 차변이지. 그럼 차변 쪽에다가 먼저 자산의 증가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회사의 장사 미천 자본이 됐으니까 자본의 증가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자본의 증가, 의자는 뺐어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옆에 보면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라고 써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거래를 분석해서 이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냐 감소냐 따지는 거를 결합관계를 표시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간혹 가다가 이 결합관계를 표시하라 이런 게 문제로 나올 때도 있어요. 일단 넘어가요. 그 다음 두 번째, 현금을 빌렸대. 현금을 차입했대. 그럼 2강하고 3강에서 계정과 뭐 신나게 정리할 때 차입하자마자 머릿속에는 차입금이 떠올라요? 떠오르면 됐죠. 현금을 빌렸대. 그럼 돈 들어왔죠. 그럼 돈이 들어왔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고 빌렸으니까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된다. 부채의 증가는 대변. 거래이익 요소 새겨놓고요. 그래서 여러분 거래이익 요소 처음 보신 분들은 포스트잇 같은 거 거래이익 요소 써가지고 모니터 앞에 이마에만 안 보이는구나. 모니터 앞에 붙여놓고 외우셔야 돼. 그리고 동영상 좋은 점은 뭐죠? 멈출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잠깐 멈추고 거래이익 요소 복습을 해. 그리고 이제 알겠다 싶으면 강의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동영상은 여러분 속도에 맞추면 되죠. 넘어갑니다. 이렇게 결합관계 표시하는 것이 원래는 제일 먼저 할 일. 근데 솔직히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 이런 걸 이렇게 쓰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어요. 물론 문제로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걸어갈 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러고 다니면 남들이 보기에는 쟤 이상한 애인데 뭐 이렇게 되겠죠. 그냥 걸어갈 때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되지. 제가 왼발, 오른발, 왼발, 왼손, 오른 이러고 다니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거야 이제. 분명히 만약에 제가 진짜 완전히 아기 때는 왜 걸음마 아시죠? 걸음마 할 때 몰라요? 너무 어려서 걸음마 할 때는 왼발, 오른발 걷는 것 자체도 잡아주고 아니면 잡고 걸어가잖아요. 왼발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왼발 오른발 가야지. 그런 걸 몸에 익혀서 감각이 되고 지금은 생각 안 해도 가는 거지. 그게 이런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이런 걸 따져봐야 돼. 따질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렇게 써봐야 돼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숙달되면은 굳이 안 쓰고도 우리는 뭐 자산의 증가다, 부채의 증가다 이게 감각적으로 살아 있는 거죠. 말은 안 해도. 근데 지금은 오늘 처음이니까 일단은 오늘은 쓰는 거야. 다만 오늘 시간 지나면 안 쓸 거예요. 3번 갑시다. 차입금과 그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 갚았어요. 빚진 거 갚았죠. 이자랑 같이 갚았어. 그러면 일단 돈부터 하자. 뭐니 해도 돈이 최고잖아요. 머니가 최고잖아요. 그죠? 돈을 줬으니까 돈 나갔죠. 돈 나갔네? 그럼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되네. 자산이 감소. 근데 왜 나갔지? 빚진 거 갚은 거야. 빚진 거 갚았으니까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되겠지. 부채의 감소. 그리고 이자도 줬네. 이자를 줬으니까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의 발생이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자산 증가 감소, 부채 증가 감소, 비용 발생 어쩌고, 수익 발생 어쩌고 이렇게 분석해서 써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결합관계 표시라고 합니다. 결합관계 표시. 자, 일단 딱 3개밖에 안 했어요. 딱 3개밖에 안 했는데 한 3천억 개 했다고 쳐. 3천억 개 했다고 치고 결국은 보다시피 차변 쪽에 분명히 하나 이상이 써 있죠. 또 대변 쪽에도 분명히 하나 이상 써 있죠. 너무나 당연하지만 거래의 판료소에 차변 쪽하고 대변 쪽에 적어도 하나 이상은 나온다. 이게 바로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자, 여기서 세 개밖에 안 해놓고 별걸 다 여쭤볼게요. 자, 보세요. 1번에 비용이나 수익 있나요? 비용 수익 없잖아요. 2번에 비용 수익 있나요? 없죠. 그럼 1번하고 2번은 비용이나 수익이 아예 안 나와. 근데 3번은 비용이나 수익 있어요? 있어요. 그럼 1, 2번은 없는데 3번은 비용이나 수익이 있잖아요. 그럼 1번과 2번처럼 비용이나 수익이 전혀 없는 거래. 비용이나 수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래를 교환거래. 그래서 여러분 해답, 오른쪽에 해답에 보면 교환거래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문제로 가끔 나옵니다. 일단 오늘은 하세요. 근데 오늘 지나면 솔직히 거의 할 일이 없어. 계속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비용이 있죠. 자, 근데 잠깐 요거 하지 말고 6번 보세요. 6번을 보세요. 6번을 보시면 차입금 100원에 대한 이자 3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잖아요. 그럼 6번을 보시면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하면서 그리고 돈 나갔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돼요. 그죠? 3번하고 6번이 비슷하지만 다르죠. 3번에서는 차입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것이고 6번에서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갚는 거잖아요. 국어가 되는 사람은 이해가 될 거야. 어쨌든 다르죠. 자, 그럼 6번에서도 비용이나 수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3번과 6번 공통적으로 비용이 발생했어. 그러나 뭔가 다르잖아요. 3번에서는 비용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있어. 근데 6번에서는 비용만 있어요. 자, 그것도 달라요. 그래서 얘는 손익거래라고 하고 얘는 혼합거래라고 합니다. 비용이나 수익이 발생했지만 그것이 거래의 전부일 때는 손익거래고 일부만 비용일 때는 혼합거래입니다. 거래의 전부가 수익이나 비용일 때는 손익거래, 거래의 일부만 비용 수익일 때는 혼합거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다가 23쪽에 보면 메뉴에 거래의 종류 아까 지나갔지만 여기 지나갔죠. 여기 이게 지나가서 잘 안 보이지만 이걸 지워야 되는데 어쨌든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가 여러분 교재 23쪽 맨 위에 써 있고요. 교환거래 1번이 1번이 자산부채 자본의 변화만 발생하는 거,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거, 그 다음 손익거래는 1번에 거래 발생하는 금액 전부가 수익이나 비용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손익거래, 그 다음 혼합거래는 동그라미 1번에 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액 일부만 수익 비용인 거. 이거 다 써놨죠. 그래서 지금 이 예제 이거 지금 이 문제 몇 개만 딱 풀어도 이런 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물론 처음이니까 헷갈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오늘만큼은 천천히 잘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안 끝났슈. 자,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빔에서는 또 넘어가 버리면 지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설명할 거예요. 자, 3개밖에 안 해놓고 한 3,000개는 했다고 치고요. 자, 이번엔 잘 보세요. 다시 돌아갑시다. 자산 증가, 이제 위에 뭐라고 써 있는 거 보지 말고 예를 들어서 자산 증가, 자본 증가, 자산 증가, 부채 증가, 부채 감소, 비용 발생, 자산 감소라고 써 있는 이 분필로 쓴 것만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문제 보고 풀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보세요. 자산 증가, 자본 증가. 그럼 자산 증가라고 써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장부에 적었어. 장부에 자산 증가라고 적어놓고 남들한테 보여줘. 그럼 남들이 볼 때는 그래, 무슨 자산이 증가했냐? 알아요? 모르죠. 지금 우리는 문제 보고 풀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야 이렇게 되지만 남들이 이 분필로 쓴 것만 생각하시랬어요. 자산 증가라고 딱 알려주면 남들이 무슨 자산이? 얼마가? 모르죠. 근데 회계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뭐였냐?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또 외부든 내부든 정보 이용자한테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적으면 남들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결론은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 그래서 자산 증가는 머릿속으로만 하고 쓸 때는 현금이 증가한 거다. 500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줘야 되고 만약에 백지라면 요 중간에 이렇게 사선 옆으로 누운 이 사선을 그으면은 이게 차변 대변을 구분하는 표시입니다. 왼쪽이 차변, 오른쪽 대변. 그리고 대변에다가 자본금 500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계정 과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써주는 거.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 그게 바로 분계입니다. 분계. 이 분계가 바로 회계에서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계를 잘하면 회계를 잘하는 거고 분계를 못하면 회계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분계하다 분계한대.
말장난 같죠? 화난다는 얘기지. 분개가 안 되면 화나는 거지. 어쨌든 분개하다 분개하면 안 돼요. 분개가 잘 돼야 됩니다. 자, 다시 이 분개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자산이다, 부채다 이런 걸 알아야죠. 현금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모르면 얘기가 안 돼. 그리고 거래입할 요소, 자산 증가가 어느 변이다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분개. 2번 갑시다. 현금을 빌렸대. 그럼 이거 하얀색으로 쓴 거 안 썼다고 생각하시고 현금을 빌렸어. 아, 그럼 현금 들어왔네.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됐겠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쓸 때는 자산 증가는 차변이니까 차변 현금이라고 쓰자. 차변에 현금 200원. 그리고 돈 들어온 이유가 뭐냐? 돈 들어온 이유가 돈 빌린 거야. 아, 차입금이구나. 그럼 단기 차입금. 회계에서는 특별한 말로 쓰면 단기 차입금으로 쓰면 돼요. 아니면 그냥 차입금 써도 되고. 그래서 차변에 현금 200원, 대변에 차입금 200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주는 걸 바로 분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100개 중에 99개는 분개만 하면 돼. 근데 가끔 100개 중에 한두 개는 이 거래 요소 있죠? 거래 요소를 분석하는 것, 즉 결합관계 표시하는 것도 문제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분개할 줄 알면 결합관계는 사실 자동으로 되는 거지요. 3번 갑니다. 차입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어. 돈 나갔네? 아, 나갔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다. 자산 감소 대변. 자산 감소 대변 말하기 전에 다 썼죠 벌써.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차입금 준 거니까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줄었겠구나. 차입금 부채 감소는 차변이지. 그럼 차변의 단기 차입금 100원. 이자도 줬네? 그럼 이자 비용이네. 이자 비용은 비용이구나. 비용은 차변이구나. 말하기 전에 벌써 다 썼어. 그럼 현금은 얼마 나가냐? 130원 나가. 이런 식으로 차변과 대변에 구체적으로 계정 과목과 금액까지 자세히 써주는 걸 바로 분개라고 합니다. 분개를 잘하면 회계를 잘하는 거다. 그리고 딱 3개밖에 안 했지만 한 3천억 개 했다고 치고 잘 보세요. 아까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 차변 쪽에 하나 이상과 대변 쪽에 하나 이상이 무조건 나온다. 거래의 이중성. 그리고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을 비교하면 항상 무조건 반드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일치한다. 그게 앞에서 지나간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 그래서 이 결합관계 표시부터 분개하는 거, 그리고 대차 평균의 원리, 거래 이중성 이런 설명들이 이제 오늘부로 여러분이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자, 일단 3번까지 했고요. 이제 4번부터는 결국 결합관계는 말로만 하고 여러분 지금 진짜 중요한 예제가 26페이지예요. 완벽하게 터득하세요. 자, 이제 4번부터는 그냥 분개 위주로 갈게요. 자, 결합관계는 말로만 하고 4번 현금을 대여했다. 돈을 빌려줬으니까 돈은 나가죠. 나가면 현금이 대변에 씁니다. 왜? 자산이 감소니까. 근데요, 앞으로도 하겠지만 현금 같은 건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귀찮아. 그래서 간편분개법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써 있는데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에 적고 나가면 대변에 적는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왜냐하면 돈이나 물건 자체가 자산이잖아요. 자산이니까 증가가 차변이고 감소가 대변인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돈 들어오면 자산 증가, 돈 나가면 자산 감소, 자산 감소 대변.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래서 앞으로는 자산 감소 대변 이렇게 하면 귀찮으니까 나감 대변 간단하게. 그 다음 돈 나간 이유. 돈 나간 이유가 뭐냐? 돈 나간 이유를 반대쪽에 쓰면 돼. 빌려줬어. 그럼 단기 대여금.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면 됩니다. 금액까지 쓰는 거예요. 그럼 대여금이라는 자산은 증가된 거죠. 돈을 빌려줬으니까 받을 돈, 권리, 채권이 발생했잖아요. 이건 채권이 발생한 거죠. 돈 받을 채권이 발생한 겁니다. 자산 증가 차변. 그 다음에 결합관계도 쓴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책에는 결합관계가 위쪽이고 분개가 아래쪽이죠. 어쨌든 그 예제 26페이지를 완벽하게 터득하시는 게 여러분의 오늘 숙제입니다. 그 진도 나가지 마시고 그거 터득하셔야 돼요. 그 다음 5번 대여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받다. 돈을 받았어. 돈이 들어와요, 나가요? 들어와요. 들어오면 차변. 들어오면 차변. 현금부터 쓰는 거예요. 현금부터. 그 다음 돈 들어온 이유를 반대쪽에 쓰면 돼요. 이유가 뭐냐? 대여금과 이자. 그럼 대변에 단기 대여금하고 이자 수익. 이자를 받았으면 이자 수익. 대여금 200원, 이자 50원. 합쳐서 돈은 250원이 들어왔다. 차변합계 금액과 대변합계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반드시. 그 다음 그 결합관계는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 발생이죠. 여기 대여금이라는 자산 감소죠. 대여금이라는 자산 감소잖아요.
돈을 빌려줄 때는 대여금이라는 채권이 발생하는 거고 빌려준 돈을 받았으니까 이제 빌려줄 때 발생한 채권은 소멸되는 거죠. 돈을 빌려줄 때는 받을 돈이 생기는 거 발생하는 거지만 빌려줬던 돈을 받아냈잖아요. 이제 받아냈으니까 채권이 없어지는 거죠.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감소야. 자산 감소 대변. 그러니까 회계를 생판 처음 하는 사람들은 대여금을 받았다. 이제 그 말만 써 있으면 대여금을 받았다 생각하면 받았으니까 증거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대여금을 받은 건 대여금이라는 채권이 이제 소멸되는 거니까 자산이 감소입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어려워요. 천천히 다시 돌려보시고 6번 차입금에 대한 아까 한 거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대. 그럼 여기서는 차입금을 준 게 아니라 이자를 준 거니까 이자만 쓰면 돼요.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 결합관계는 비용 발생. 그리고 대변의 현금 나갔으니까 나가면 대변.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분계를 잘하면 앞으로 회계는 정말 잘할 거고 분계에서 헤매면 앞으로 당분간 헤맬 겁니다. 어쨌든 분계가 회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분계 잘하면 회계 잘하는 거고 분계 못하면 회계 못하는 겁니다. 분계가 만사야.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분계가 만사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산회계죠. 전산회계니까 나중에 실기할 때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프로그램으로 입력하는 것들이 바로 이 분계예요. 지금 우리는 분계를 쓰고 있지만 그걸 나중에 프로그램에 입력해 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 답을 문제에 써주지 않죠. 답은 내 머릿속으로 해서 입력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분계를 잘 해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7번 갑니다. 대여금 100원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받다. 뭘로 받았대? 현금으로.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 들어오죠. 들어오면 차변의 현금. 대여금을 받은 게 아니라 이자를 받았으니까 대여금을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자 받았으니까 대변에 뭐라고 쓰냐? 이자 수익. 돈이 들어오면 차변. 그리고 들어온 이유를 반대쪽에 쓰면 돼요. 이렇게. 그럼 차변의 현금, 대변의 이자 수익. 백지라면은 중간에 사선. 중간에 이렇게 사선을 그으면은 그게 바로 차변과 대변을 구분하는 표시다. 해답은 다 써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 사왔어요. 그럼 상품이 들어오죠. 들어오면 차변. 상품이 들어오면 차변. 차변의 상품 800원. 외상으로 샀으니까 대변은 외상 매입금. 왜 매입이라고 쓸게요. 외상 매입금. 이런 식으로. 결합관계 표시하려면 상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여러분 해답에는 다 써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바빠서 그렇지 그렇다고 강의를 막 200개, 300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결합관계만 다 해봐야 돼. 그래서 1번부터 11번까지 결합관계만 쫙 해보세요. 결합관계만. 그리고 나중에 분계를 해보세요. 그게 적어도 오늘만큼은. 근데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결합관계는 굳이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참 이거 안 했구나. 8번 같은 경우는 자산 부채니까 비용 수익은 없어. 교환 거래. 자, 이거 수익이 발생했는데 거래의 전부가 수익이야. 다른 거 없어. 그럼 이건 손익거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외상 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 갚았다. 외상값 갚았어. 일단 돈은 들어온다 나간다. 나간다. 나가면 어느 변? 대변. 대변의 현금. 그리고 외상 매입금 갚았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됩니다.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됩니다. 부채 감소 차변. 자, 밑도 끝도 없이 외상 매입금 어느 변이냐? 그럼 대변이죠. 왜? 부채니까. 그 외상 매입금이라는 채무가 발생하는 건 대변. 근데 외상값 갚으면 결국은 차변에 와서 없어지죠. 부채가 감소, 부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나중에 이런 것도 할 거예요. 자, 간편분계법.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또 하나. 지금 부채는 원래 대변에 발생이랬죠. 근데 없어질 때는 차변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없애줄 때는 역분계다. 뭘 할 때? 없애줄 때. 장부에서 제거시킬 때. 소멸될 때는 반대쪽에 적어라. 역분계. 우리 회계는 차변과 대변밖에 없잖아요. 차변과 대변밖에 없는데 차변에 있던 건 대변으로 없애주고 대변에 있던 건 차변으로 없애주고 반대쪽에 쓰는 걸 역분계라고 그래요. 이것도 일종의 간편법. 물론 책에 다 써있슈. 어디 써있냐? 분계 어디 있지? 여기 25쪽 맨 위에 간편분계법에 뭐 현금이나 상품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그 또 하나 이거 없애줄 때는 역분계해라. 없애줄 때는 역분계. 간편분계법 1, 2. 요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정석은 뭐다? 무조건 거래의 판료소지. 정석은 거래의 판료소에 입각해서 분석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맞아. 11번까지니까 맞아 합시다. 10번.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 팔았어요. 자, 여기서 잠깐. 회계를 생판 처음 배우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강의만 들으시면 되고, 혹시 조금 배웠던 분들은 이 매출할 때 회계 처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헷갈려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전산회계할 때는 팔았으면 대변의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분개합니다. 상품 매출 수익 900원.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 이런 식으로 외매출이라고 그럴게요. 외상 매출금 900원. 결합 분계는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발생과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증가입니다.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그랬다 마지막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차변에 현금 500원 들어오고, 돈 들어온 이유는 외상값 받은 거야.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죠.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는 거죠. 즉 외상으로 팔 때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이 자산이지만 채권이잖아요. 결론은 채권이 발생하는 거지만 지금은 외상값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 채권이 소멸되는 거죠.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이런저런 얘기 자체가 다 어쨌든 헷갈릴 수도 있지만 천천히 이해를 해보면 정말 당연한 거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이 11개밖에 안 했지만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회계 원리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회계 원리 앞으로 우리가 할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이것만 이해하셔도 충분해요. 이 예제 이번 누가 만들었나, 진짜 정말 잘 만든 예제니까 이것만 완벽히 마스터하세요. 그럼 이게 마스터되면 27쪽의 예제 2번도 거의 비슷한 문제니까 풀어보시고, 물론 중간에 막히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안 되는 건 넘어가시면 돼요. 열받지 마시고 책 찢지 마시고. 그 다음 28번 더 숙달되면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분개만 할 거예요. 그래서 28번의 예제 3번 이런 것도 분개하는 거. 물론 해답은 다 있으니까 해답 보면서라도 해도 됩니다. 대신 이건 진짜 모르겠다. 그럼 일단 체크해두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정말 30페이지. 30페이지 예제 4번 거기 1번부터 40번까지 40문제가 있는데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선물로.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아직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도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40문제가 다 풀리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일부를 풀어 드릴 거예요. 일부를. 그러니까 일단은 열받지 마시고 그런 것도 있구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건너뛰세요. 답 보고 100% 안 해도 좋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려도 건너뛰세요. 일단. 그래서 그 예제 4번까지를 여러분 숙제로 드릴게요. 숙제가 아니라 참 선물로 드릴게요. 선물로. 다시 앞으로 옵니다. 예제 4번까지 선물로 드릴 거고 다시 앞으로 올게요. 앞으로. 여기 아까 했던 거. 여기서부터 다시 가죠. 여기 거래 이중성부터.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같이 나온다. 대차평균 원리.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반드시 일치한다. 아까 했던 거. 복식부기의 근본 원리. 1강 때 복식부기 중에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했던 게 이거예요. 차변과 대변이 무조건 일치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맞아. 그럼 뭐가 잘못된 거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거래의 종류,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거래금액 전부가 수익비용이냐, 거래금액 일부가 수익비용이냐에 따라서 손익거래, 혼합거래인데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 해정 아까 했고 넘어갑니다. 대차평균원리 또 나왔어. 분개. 분개를 잘해야 회계를 잘한다고 했죠. 분개를 잘하면 회계 잘한다. 엄청 중요하다고 했어요. 거래를 어떤 계정에 어느 변에 얼마를 적을 거냐를 구체적으로 써라. 아까 예제를 통해서 차변에 대변에 썼잖아요. 그런 식으로 써놓고 이제 장부에 적는 거야. 그래서 현금에 적을지 상품에 적을지 외상매출금에 적을지 외상매입금 적을지 계정 과목 그리고 차변 대변. 그럼 어느 계정에 적을 거냐를 알기 위해서는 계정 과목을 알아야죠. 만약에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외상매출금 해야 될지 미수금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어느 변에 적을지 알기 위해서는 거래이익 요소. 거래이익 요소 자산 증가가 차변인가 대변인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번 시간에 했나 전부 다? 이번 시간에 계정 과목은 2강 3강에서 했잖아요. 2강 3강에서 했고 거래이익 요소는 이번 시간에 4강째죠. 이번 시간에 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분개 방법 거래이익 요소. 거래이익 요소가 정석이고 간편분개법은 현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아까 설명드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이번 시간 잘 돌려보시고 이번 시간만큼은 좀 진도를 천천히 복습하면서 오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예제 1번 누가 만들었나 정말 예제 잘 만든 거니까 1번부터 11번까지 결합관계 표시
분계 그리고 오른쪽에 거래 요소 무슨 거래냐 거래의 종류 이걸 한번 쭉 천천히 예제 1번을 천천히 완벽히 해두세요. 그러면 예제 1번, 예제 2번, 예제 3번, 예제 4번까지 웬만하면 될 겁니다. 단 예제 4번에는 너무나 문제가 40문제다 보니까 그중에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게 아직 안 한 게 있어요. 안 한 게 있는데 다 풀었어. 그럼 정말 훌륭하지. 근데 안 한 게 있는 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건너뛰시면 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건너뛰어라. 일단 어쨌든 이번 시간에 예제 4번까지 선물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